아침 맞으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요즘에 짓궂은 날씨 때문에 꽃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 막 꽃잎이 지고 있던데요. 그래도 이제 휴일,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신경이 참 많이 쓰입니다. 자외선이 강해지니까 꼼꼼히 차단도 해야 되고 또 건조해져서 미스트도 많이 뿌리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굴 피부에는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손 피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자주 씻으니까 이후에 보습제도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까먹을 때가 많고요. 또 손에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도 습진인가 싶어서 뭐 집에 있는 아무 연고나 바르게 되고, 그러나 무심코 한 이런 행동들이 손 피부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습진 연고를 계속 발랐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에서는 손이 보내는 피부 건강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 없는 주부들의 고질병, 습진. 하지만 손은 습진 외에도 곰팡이균에 감염돼 무좀이 생기거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른 채 피부 연고만 사서 바를 경우 손 피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극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거나 미용상의 문제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TV닥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 지금부터 손이 보내는 피부 건강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이 손 피부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을 모셨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확실히 봄이 되니까 교수님 피부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겨울철에는 참 건조해서 걱정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뭐 바람도 불고 먼지도 많고요. 실제로 환자가 많습니까? 예, 뭐 봄철에 특이하게 발생되는 피부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라든지 건조한 날씨, 황사와 같은 자극 물질의 노출,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피곤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이 피부 트러블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봄은 봄대로 이 피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특히 손에도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근데 손이 가끔씩 거칠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트러블도 생기고. 근데 피부병이 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손일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우리가 손 피부병의 대표적인 손습진의 경우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우리가 이제 평생 유병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이상. 그렇죠. 예. 그게 한 15% 정도 되고요. 인구 1000명당 5.5회로 네. 비교적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손에 습진 같은 게 생긴 횟수가 한 5회 이상은 되는군요. 이제 그 확률은 15%고 예. 이제 인구 1000명당 5.5명의 발생률을 보이는 그런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집안일 하시면서 뭐 손에 습진 같은 거 생긴 적 있으셨죠? 예.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가셨나요? 약국 가서 그냥 약 사다가 연고 바르고 하셨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근데 그 연고가 그때 바르면은 딱 맞지만 사실 계속 방치되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그걸 또 바르거든요. 그러면은 안 맞을 수도 있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무심코 그냥 한 행동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지난 연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주부 습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부 습진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동반된다든지 아토피 피부염의 한 증상으로 손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된 물질을 피해야지 좋아지는 건데 단순히 연고만 발라서는 일시적인 호전만 보일 뿐이지. 그때뿐이다. 그렇죠. 예. 오히려 병 자체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얼굴도 그렇지만 손도 사실 노출이 딱 되는 부위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좀 대인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요. 예. 그 실제 조사에 의하면 예. 만성 손습진 환자의 3명당 이제 1명꼴로
20세 이전부터 발생합니다. 아, 10대부터요? 20대 이전, 그러니까 20세 이전부터 네. 그렇죠. 10대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예. 훨씬 그 전부터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이제 사회생활 제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뭐 과거에는 목례를 많이 했지만 악수로 악수. 인사하는 네. 그럴 경우에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우리가 친구나 연인끼리 우리가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이라든지 뭐 수면 장애 같은 심각한 심리 질환 혹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손 피부 질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네요. 실제로 손 피부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증상이셨는지 들어보시죠. 그 대학생 때 한 2년 반 정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손가락에 이게 수포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수포가 올라오고 가려움증도 심하고 자다가 모르고 막 긁으면 그게 진물이 터져가지고 또 딱지가 되고 좋다는 피부과는 다 다녀봤는데도 별로 호전이 없다가 그렇게 한 3, 4개월 계속 이렇게 앓았었거든요. 약을 좀 독하게 먹고 난 뒤에는 좀 증상이 괜찮아졌는데 그 뒤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계절이 바뀌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싶으면 그때마다 이제 수포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손에 물을 많이 묻히지 마라 하는데 저는 집안일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습진유라고 하더라고요. 습진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오래됐다고 봐야지 일하다가 보니까 장갑을 오래 고무장갑 같은 걸 오래 찌고 있으니 습기가 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렵고 그렇지 집에 가가 있다 보면 막 가렵고 그렇더라고 벌게도 가렵고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이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여사로 생각하고 그게 계속 가려운 게 아니고 좀 가렵다가 또 조금 있으면 좀 벌게지다도 괜찮아지고 막 그러더라고. 모르지 습진인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막 볼록볼록 티 나오면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가렵더라고.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원래 가려움증이 참기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볼록볼록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고 또 한 분은 그 수포가 계속 예. 재발을 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증상들이.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손 피부 질환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성 손 피부 질환, 습진성 손 피부 질환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감염성 손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손백선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손 무좀이죠. 그러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손백선증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진성 같은 경우에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자극 접촉 피부염, 아토피, 손습진, 네. 그리고 한 20% 정도에서는 원인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나누자면 네. 재발하는 이제 수포형 형태, 과각화형, 건조형, 뭐 기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피부 질환은 크게 감염과 습진으로 나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습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습진하면 주부 습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뭐 설거지 그냥 장갑 안 끼고 막 하거나 다른 집안일 하다 보면 이런 주부 습진에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좀 다양합니까? 우리가 제일 흔한 게 뭐 세제나 네. 이런 자극 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이 제일 흔하죠. 그런데 이제 접촉 피부염은 크게 자극에 의한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 접촉 피부염은 일정 농도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주부습진이고. 일정 농도 어떤 농도요? 그러니까 자극을 줄 정도의 농도죠. 예. 예를 들어서 세제를 한 번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여러 번 해서 일정 농도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네. 누구나가 다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 네. 이거는 그 특정 물질에 민감한 사람만 이제 걸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자극 접촉 피부염이 한 30-40%로 대표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네. 두 가지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서 자극 피부염이 있는
그런 순으로 발생 빈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접촉 피부는 주로 이제 그 주부습진, 세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해서 이제 접촉하게 되면 걸리게 되는 거. 알레르기는 예를 들면 어떤 물질에서 생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니켈. 니켈? 니켈이라 하면 우리가 뭐 시계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예, 예. 그런 걸 얘기를 그럼 하는데 액세서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그런 걸 이제 만진다든지 우리가 니켈이 의외로 토마토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음식에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에도 어머. 니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맨손으로 이제 그런 거 만지다 김치 보면 썰고. 그렇죠. 아까 그 사진에서 봤을 때 하얀 그 각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그러던데 증상이 보통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초기에 예. 경한 경우에는 홍반으로부터 붉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네. 갈라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물집이라든지 진물이 나기도 하고요. 네.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반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빨갛게. 이제 진행되면 이렇게 갈라져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따갑죠. 네. 우리가 뭐 설거지 할 때 네. 장갑 끼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굉장히 좀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나요. 손끝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예, 맞습니다. 예. 주부 습진의 증상 쭉 살펴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게 주부 습진인지 아니면 뭐 알레르기성 접촉성 염증인지 아니면 아토피 때문에 다 섞였는지 검사를 좀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텐데 손 피부 질환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손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력을 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병변이 앞서 얘기한 대로 수포형인지 각질형인지 건조한 건지 확인을 하고요. 또 이 환자분이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에 각질이 있어서 긁어서 균에 의한 손백성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각질을 긁어내서 검사를 하네요. 예.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서는 무정균이 확인이 됐지만 네. 손바닥에서는 이제 균이 확인이 안 돼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으로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런 검사가 필요한데 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네. 예, 등에 원인되는 물질을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틀 뒤에 또 나흘 뒤에 확인을 해서 어느 물질에 반응을 예, 보이는가? 맞습니다. 예, 종류도 많네요. 그럼 대부분은 이렇게 수십 가지 물질 중에서 한두 가지는 반응을 보이나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니켈이라든지 네. 코발트라든지 어떤 특정 물질에 민감한 분들은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에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더라도 뭐 어느 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그 원인을 알면 치료 방향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그러니까 기본 관리, 네. 손 관리하면서 생활 습관도 교정이 필요하고 예.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제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 혹은 이제 면역을 조절해주는 그럼 먹는 거예요? 일단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거. 그렇게 해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먹는 약을 먹게 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제도 포함이 되고 면역 억제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광선 치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대표적인 게 주부님들 설거지할 때 장갑 껴라? 그렇죠. 아. 안에 면장갑을 껴야 되고 고무장갑 바로 끼지 말고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네. 면장갑은 우리가 사용하시다 보면 땀이 흐르거나 물이 또 새어 들어가거나 하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축축한데 또 그대로 쓰는 경우 있죠. 귀찮기도 하고 네.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면장갑을 2켤레 준비하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항상 필요하고요. 포송포송하게 써라? 예. 예. 될 수 있으면 일은 몰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설거지 그러니까 이제 쌓아두면 좀. 대부분 이제 나오면 그때 그때 하죠. 하시는데 네. 될 수 있으면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네.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아까 그 바르는 게 잘 듣지 않는다면 먹는 걸 이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뭐 면역 억제자라든지 이제 먹는 약은 아무래도 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급성기에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바르는 치료제로 호전을 안 보이면 이제 장시간 쓸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 짧은 얼마나 기간 동안 단기간?
한 일주일 안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먹는 약, 스테로이드 젤을 쓸 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 젤을 장기간 사용하면 당이 생긴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어휴. 골다공증. 더 큰 문제가 그렇죠. 약이 되네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거기에 비해서 면역 억제제는 좀 부작용 덜하긴 하지만 이 역시 이제 전신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앞서서 인터뷰해 주신 분이 그 이제 수포가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었잖아요. 근데 일반 습진에서는 그 정도 증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흔하지는 네. 않죠. 근데 손바닥 전체에 막 수포가 올라와서 잘 안 낫고 재발하고 이렇게 막 가렵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한포진 같은 경우에 네. 보시면 이제 가려움증이나 자결감이나 이런 증상이 이제 선행돼서 나타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 측면이라든지 손바닥에 물집이 박힌 것처럼 그런 형태의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대칭적으로 양손에 생기고 2, 3주 지나면 이제 껍질이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손, 발이 대칭적으로 생기나요? 앞서 환자분 봤을 때 양손이 다 그럴 경우에는 습진인 경우, 그러니까 한포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한 손만 생겼을 때는 오히려 손백성증, 네. 그러니까 무좀에 의한 손 무좀이 제일 흔하죠. 예. 그래서 양측으로 생긴다는 것도 중요한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포진의 그 증상을 몇 가지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는데, 근데 한포진이라는 거는 그 왜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는 원인이 네. 불명확합니다. 원인 하지만 몰라요. 다양한 예.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자료 화면 보시면 아토피나 저쪽 피부염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동반돼서 생길 수도 있고 네. 정신적 스트레스,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악화되는 거죠. 땀 차면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 한이 땀 한. 맞습니다. 네. 한선, 아. 땀 한자로 예. 그렇게 해서 수포가 지느친다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이 지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또 한포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약물에 의한 경우, 아니 원인이 딱 특정하게 이거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없애주거나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이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 이러한 원인이라면 글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교수님. 예, 그죠? 실제로 한포진 치료 자체가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예.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인 치료만으로도 네. 완치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을 잘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물집이 좀 생겼잖아요. 한포진의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면 터트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두는 게 좋은가요? 주면 막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물집을 네. 자연적으로 깔아앉는 것보다 터트린 경우 예. 이제 경과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요? 와. 대부분 이제 집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바늘이라든지 오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터뜨리거든요. 잘하신다,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차 감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네. 작은 물집이 이제 뭉쳐져서 큰 물집을 이뤘을 때는 물을 빼주는 치료를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벗겨지지 않도록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만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덮고 있던 그 조직은 그대로 그렇죠. 살려두고 안에 물만 좀 이렇게 빼주는 맞습니다. 게 좀 기술적으로 좀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주사기를 이용해서 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포는 물집은 터뜨리는 게 좋지만 우리가 아주 위생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집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병원에서 터뜨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포진의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호전되어도 재발을 잘한다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럼 완치라는 것 자체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인가요? 한포진이? 이제 원인을 찾은 경우는 완치는 네.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완치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니까 흡연이요? 금연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재발되는 횟수라든지 병의 경과를 단축시킬 수는 있죠. 예. 자, 손 습진 참 재발이 잘 되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를 모시고 오늘은 손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습진의 한 종류의 한포진. 한포진은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에 이제 물집이 여러 개 잡힐 수 있는 그런 피부염이었는데 이런 한포진의 증상과 좀 구분이 필요한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손발바닥에 고름 물질 건선이라고 해서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한 2에서 4mm 정도 되는 농포가 물이 지어서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 노란 고름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예. 시간이 한포진은 없는데? 그렇죠. 한포진은 맑은 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간혹 우리가 2차 감염이 되면 노랗게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맑은 액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농포성 병변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생기면서 이 역시 이제 양측성으로 발생합니다. 양손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란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네. 또 자결감이라든지 통증과 함께 새로운 병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포진과 좀 구별이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건선인데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좀 맑은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처럼 노란 고름이 나오느냐. 예. 그게 구별이 돼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영이 돼서 네. 농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예. 확진을 하는 이게 것이 필요하죠. 점점점 진행이 되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그렇죠. 이제 막 각질이 일어나면서 그냥 굳어버리네요, 저 상태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건선의 증상이다. 그러면 건선이라는 거는 또 왜 생기는 건가요? 건선은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이와 같은 손발바닥 고름 물질 건선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건선에 물론 이제 다른 부위에 건선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네. 건선이라 하는 것은 특징이 은백색의 비닐을 가진 홍반성 반이나 예. 혹은 구진이나 판을 증상으로 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다유전성 네. 면역학적 만성 질환으로 아이고, 이해를 말이 하시면 어렵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 구지는 뭐고 파는 뭔가요, 교수님? 볼록볼록하게 올라온 거를 이제 구진이라고 하고요. 붉은색 볼록볼록 튀어나온 예, 거. 그것들이 뭉쳐져서 크게 판을 이루면 우리가 네. 판 형태라고 얘기를 아까 사진에서 하죠. 본 것처럼. 보통 이제 1cm를 기준으로 해서 네. 미만이면 구진, 이상이면 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네.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앞서 얘기한 대로 예. 이제 다유전성 면역학적 만성 질환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외상이나 감염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네. 자극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어떤 소인을 가진 사람한테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아까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물집을 좀 터뜨려서 치료하는 것이 더 빠르다. 효과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선은 어떤가? 이거 노란 고름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건선 같은 경우에 바르는 치료, 특히 손발바닥 건선 같은 경우에 네. 용이하지 않습니다. 손발바닥 두꺼우니까 더군다나 이제 농포가 생기고 각질화되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 우리가 이제 비타민 A 제제, 레티노이드 네. 제제를 복용을 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광선 치료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딘가에 접촉이 되어서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면역 이상으로 해서 또 염증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손피부병 감염에 의한 대표적인 질환 이제 손무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는 미세한 각질이 네. 한 손에 주로 생기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 무좀도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손 등도요, 약간 그 주름이 많이 생기셨어요. 약간 쭈글쭈글해 보이기도 하는데 피부 자체가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원래 연세 좀 그런 때문에? 경향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미세한 각질이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도 넓어지면서 더 두꺼워지기도 하고 네.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만큼 번진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요런 방향은 네. 병변이 있는 거고 이쪽은 괜찮은 부위인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긁어서 하는 진균 검사로서 충분히 확진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수부백선, 손 무좀의 증상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발에 생기는 무좀하고 비슷한 건가요? 예, 거의 유사한데 예. 우리가 보통 발에만 무좀이 생기고 손에는 무좀이 안 생긴다고 다들 그러게요.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손에도 생긴다는 거? 다 아시고 계셨네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증상도 발이나 손이나 일단은 보이는 것은 비슷하다.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손에 근데 사실 각질이 이만큼 생긴다고 해서 처음부터 나 손에 무좀 생겼나 봐 라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흔히 우리가 쉽게 구하는 습진 용고를 계속해서 바른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병변이 넓어지고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네. 그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손에 만약에 무좀이다, 이 생긴 질환이. 근데 내가 습진으로 오해해서 그냥 집에 있는 습진 연고를 바르면 이 손 무좀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좀이라는 건 사실 그 옮기잖아요. 또 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옮았네, 뭐 목욕탕을 갔다 와서 옮았네 그러는데 그럼 손 무좀도 마찬가지로 옮길 수 있고 옮을 수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가진이나 네. 뭐 이런 세균성 감염, 한번 사마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비해서는 진균 감염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제 발에 무좀이 있는 거를 뭐 계속해서 몇 년간 만지는 경우에 손에 옮길 수도 있고 또 역시 네. 손에 그림이 상상이 가요. 그렇죠. 손에 네. 있는 무좀이 또 다른 부위에 반복적인 네. 접촉에서 옮길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 네. 우리가 뭐 발 같은 경우에 슬리퍼를 같이 신거나. 신는 경우 옮길 수 있듯이 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일단 수건 따로 써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치료를 하면 치료하면 괜찮은 거고 네. 다른 세균 감염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수건을 한두 번 나눠 썼다고 해서 바로 바로 건 옮건하지는 아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치료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편인가요? 손 무좀은? 예, 치료 잘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네. 항진균제를 바르면 예. 보통은 뭐 한 달 이내에 큰 호전을 보이고 치료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손발톱에 무좀이 있는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톱하고 손톱이요? 예, 같이 있는 경우. 자료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이제 엄지 손톱에 무좀이 있었는데 색깔이 막 까맣게 그렇죠. 변했죠.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예. 사실 재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사실 발에 나는 무좀, 나는 게 아니죠. 발에 생긴 무좀은 진짜 막 완치가 힘들다. 그래서 막 남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들어보신 뭐 민간요법 있으세요? 무좀 치료에? 막 식초에 막 발 담그고 이런 거 제일 흔하게 듣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악화시키는 건지 또 손 무좀에도 해당이 되는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일 흔한 게 식초에 정루환 타서 담그는 요법. 식초에 정노환을 타서. 뭐 그런 요법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식초는 산입니다. 산이니까 벗겨내는 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무좀이 잘 사는 각질층을 벗겨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호전을 보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산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각질층만 벗겨내는 게 아니고 피부 전층을 벗겨내서 아이고.
화학적인 화상을 입는 경우도 네. 흔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무좀균이라는 게 네. 표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낭을 따라서 피부 깊숙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왜 물집 터뜨리는 게 좋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듯이 이것도 농도 조절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추천을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속담에 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맞아. 태운다 예.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죠. 맞아요. 초가삼간 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무좀도 손무좀 자체는 치료가 괜찮지만 성적이 손톱, 발톱에 무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손톱 같은 경우에 무좀이 이렇게 좀 완치가 될 수가 있나요? 또 재발이 되지 않는지. 예, 뭐 최근에는 네. 항진균제 먹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완치가 가능하고요. 네. 또 우리가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발라서 하는 항진균제도 있습니다. 아, 바르는 것처럼요. 예. 근데 네.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드시는 경구용 항진균제와 같이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습진, 그리고 한포진, 네, 또 뭐 무좀, 여러 가지 손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손의 질환은 평생 유병률이 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부 습진은 한 번 이상은 좀 걸려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들 치료하셨어요? 병원까지 가셨나요? 집에서 약 바르고 호전되시고, 예. 혹시 어떤 질문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제 지인 중에는 건강한 편인데 유독 손이 있잖아요. 색깔이 노랗고 겨울만 되면 손이 그렇게 시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요? 여자가요. 아. 그러고 뭐 지금도 손이 날씨 이렇게 추우면 손 시리다고 장갑 낄 정도로 그렇게 차가워요. 네. 그리고 또 손톱이 조금만 자라면 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궁금해요. 맞아요. 유난히 손발톱이 약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톱이 예. 잘 부러지거나 혹은 변형이 있거나 했을 때 혹시나 손톱 주위, 발톱 주위에 습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지는 거는 대부분 이제 카로텐 축적 때문에 일어납니다. 카로텐은 우리가 호박이라든지 귤 같은 과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그런 음식들 많이 섭취하고 나서 노래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손 시린 경우 이럴 경우에는 차가운 거. 예, 말초 혈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한테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제 지인 중에 남자분이신데 네. 찬바람 부는 겨울철만 되면 손바닥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조금 생기면서 너무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손바닥이 가렵다. 예.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연고를 이렇게 바르면 이제 그래도 계속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좀 괜찮아지시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게요. 어떻게 궁금합니다. 손바닥만 이렇게 유난히 가려운 경우가 있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의심하는 거는 네. 겨울철에 건조한 거랑 관계돼서 가려움증이 동반된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예. 그다음 우리가 동상이나 동창처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홍반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검사가 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발바닥 가려움증이 피부 증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속되면 다른 간질환이나 혈액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네. 경우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혹시 필요하죠. 또 모르니까 혹시나 아니면 다행이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가렵다고 하셨잖아요, 증상이. 근데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 고통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려움증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너무 고통스러운 거 가려우면 일단 예. 참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가려운 건? 그렇죠? 차라리 아프면 참겠는데 어디가 가려운 건 참 극심한 인내를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부과에서. 가려움증은 사실 네. 통증보다 참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는 원인 치료로
충분히 가려움증을 이제 해소시킬 수 있지만 네.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피함으로써 네. 완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게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온도 변화. 이제 날씨가 덥다든지 방안 공기가 뜨거워진다든지 네. 뜨거운 물 이럴 경우에 이제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카페인, 술, 콜라 같은 그와 같은 경우에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죠.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게 치료에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 가지고는 가려움증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같은 것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손 피부병 얘기하다 보니까 저들이 갑자기 손바닥이 계속 이렇게 가려워지는데요. 아, 이건 사실 뭐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재발도 될 수가 있는데 평소에 손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 관리하면 그냥 보습, 씻고 나서 보습 철저히 하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333 333? 예,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수칙 예. 333. 그래서 일할 때는 뭐 자극적인 물에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할 때는 꼭 네. 면장갑 사용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켤레 준비하셔서 젖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하시고 뭐 뜨거운 물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가려움증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손을 씻을 때는 비누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그리고 손가락 사이 네. 건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이사이도 다 건조를 시켜라. 그렇죠. 예. 그리고 3분 이내에 보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333. 네. 네. 그리고 발병 후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초기에 치료하는 게 큰 병으로 질환으로 옮겨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려움증이 대부분 동반되기 때문에 손톱이 길게 되면 끓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에 이제 2차 감염될 수 있으니까 네. 손톱은 짧게 긁지 않도록 하시고 예. 역시 이제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네.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 피부병 예방 수칙 333. 자, 지금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나요? 가장 먼저 첫 줄에 지금 적어주신 게 화학 성분, 과일즙, 손에 직접 닿지 않기거든요. 예. 아니 그럼 과일 썰 때도 장갑을 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예. 우리가 오. 과일도 네.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묻어 묻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일 자를 때 장갑 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 저 몰랐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귤도 네. 씻어서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또 궁금한 게 그 과일뿐 아니라 사실 우리 그 도마 쓰고 나서 손 매울 때가 언제죠? 마늘이나 청양고추, 어떨 때는 뭐 양파는 눈도 맵지만 손도 따갑거든. 이런 것도 손 피부 건강에 안 좋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정한 농도 이상 네.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것도 예,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날까지도 막 따갑고 아프던데 예. 이럴 때도 장갑을 끼는 것이 예,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아까 그 손톱은 짧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그 손톱 자르는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짝 들여 깎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기시나요? 그쵸? 여자들은 좀 남겨요. 이게 뭐 미용상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남자들은 정말 뭐 피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살을 파고들어서 짧게 깎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어떤 게 좋은가요? 이 피부 건강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긁었을 때 손톱이 걸리지 않으면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긁었을 때 이렇게 걸리는 정도 같으면 네. 아무래도 우리가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는 건 좋지가 않죠. 네, 네. 참 이 손 얼마나 하루 종일 노고가 많습니까? 참 수고로운 우리의 신체 기관 중 하나인데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손 습진 경우에 주부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부 습진이라는 네. 용어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시작되는 맞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네. 뭐 옛날 흘러간 가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주부습진 걸린 아내를 위해서 고마움을 표시한 노래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래만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가지고는 아내의 손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뿐만 아니라 예. 가족 모두가 가사 분담을 통한 행동으로서 아내의 손, 우리 네. 어머니들 손을 지켜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 행동으로 맞습니다. 좀 보여주셨으면. 네. 집안일도 나눠 하는 것이 피부, 손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집에 가서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TV닥터는 손이 보내는 이 피부 건강 신호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